안녕하세요. 모기수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이제 19 바이러스가 벌써 3년째가 됐거든요. 네, 이 시기에 그 3년 전과 지금 보육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변화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어, 교육 현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저희가 느끼면서, 아, 우리가 정말 큰 아픔의 시대를 지나왔구나.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영유아를 사이에 두고 어떤 노력을 또 해야 되고 예전엔 어떤 감염 시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염병 하면은 세계적으로 흑사병을 일단 떠올릴 수가 있어요. 치사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전염률도 높았다고 해요. 역사가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이제라는 큰 전쟁에 파묻혀서 지나가긴 했지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 역시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 있는 병이라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염률도 높았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희 이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성인들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꽤 많이 뭐 이제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사스 뭐 이런 전염병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처음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2019년 겨울쯤에 보도가 되고 이럴 때 걱정도 되고 많이 힘들어 했지만 아마 몇 달 지나고 나면 나아질 거야. 다른 전염병들처럼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진으로 인한 사망률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죽음의 공포 그리고 내가 확진이 될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코비드 19 또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전염병이 이제는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이제 6월에 거의 끝자락에 있는 어느 날인데 이제 거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생긴 왜냐하면 지금 여행지를 가려고 숙소를 예약하고 있는데 자리가 없대요.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앞두고 계신 가정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잖아요.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행비 예전에는 정말 갔다 와서 격리기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을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이제 갈만하니까 모두 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행기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여행 그 비용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거의 끝나간 것 같은 코로나가 종결되는 거 아닌가 라는 희망을 좀 품고 있지만 아직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예전에도 그런 전염병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전염병이 또 올지 모르잖아요. 또 다른 게 지금 뭐 이제 원숭이 두창 뭐 이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걱정되는 단계로 조금 이렇게 격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의 시대를 지나면서 저희가 이런 사회적으로 혼돈 어둠 속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습니다. 어린 연령이 있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족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들도 어떤 활동에 어떤 이런 제한을 두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죠. 그리고 일단은 이 답답한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거든요. 처음에 이 마스크도 사기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뭐 출생 연도에 따라서 뭐 약국을 막 전전하면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막 이랬던 시기도 있잖아요. 소독약품과 손소독제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막 두려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구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시기에 어린 연령을 둔 가정에서는 어른보다 더 주의할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었겠죠. 사람들은 긴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완화시키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직무로 인해서, 이렇게 업무로 인해서 약간 스트레스 받았다. 이러면은 주말에 뭔가 이제 액티비티한 또 아니면은 또 이제 나름대로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간혹 이런 것들을 어기고 이제 뭔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게 확산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들도 이런데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걱정이 되니까 더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누르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걸 풀 시간이 없는 거죠. 긴장을 하면 그 다음에 완화도 해야 되는데 계속 긴장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자극을 준다든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적었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 학기가 되면서 지금 몇 달이 지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특히 2, 3년 요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1년째는 잘 몰랐어요. 2년째 조금 나타났어요. 지금 3년째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일단 언어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이제 생후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간단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막 증폭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몽이쌤이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요, 만 1세, 우리나라 나이로 3살부터 오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3, 4, 5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런 룰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가 이제 오고 가면서 핑퐁처럼 이제 수용을 아이들이 하는, 이해를 하고 따라오고 그리고 간단한 말들을 내뱉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발달이 늦지? 라는 의문들을 선생님들이 품기 시작했어요. 당연하겠죠. 말이 늦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른들의 의사표현, 언어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와 말하는 걸 좋아하고 상호작용을 잘해주셨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수가 적어요. 그리고 받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아이는 돌봐야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좀 덜 해주었다면 아이가 혼자 놀기를 바라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이는 어디 가서 말을 배울까요? 만나는 사람이 일단은 없잖아요. 부모 외에는 정말 가까운 친지 말고는 사람들을 만나. 예전에는 뭐 키즈 카페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공원도 가고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일단 자제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자극이 적게 왔고 그러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4살, 5살 이쯤에 지금 언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 센터에 언어 이제 발달 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언어 치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뿐만 아니라 신체 발달도 많이 지연이 됐어요. 언어 발달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폐쇄된 공간에 집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밖으로 많이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할머니 집이라든지 정말 가까운 친척에 자주 보는 그런 집은 가지만 뭐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특히나 실내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활동하고 이 신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대근육을 막 사용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부모님이 공원도 데려가서 막 뛰기도 하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걸음마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빠르게 움직이고 하니까 차를 이용해서 오고 그러니까 걷는 거라든지 신체 활동은 집에서만 거의 대부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이가 성장을 제대로 못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신체 대근육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전만큼 못하는 거. 물론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처음에 3월 달에 몇 발짝 걸으면은 힘에 부쳐서 제대로 못 걷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생각이 들거든요. 다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발달 성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또래와의 관계예요. 사회성 발달이라고 부르는 이것 또한 의사소통이 좀 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늦으니까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와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부모님은 스트레스를 받아 있고 너무 힘들고 지쳐 있기 때문에 아이와 긍정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못했으면 이 아이들끼리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짧은 단어로 하든지 아니면 베이비 사인 몸으로 표현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이 일방적인 거 그냥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고요. 연이어서 이 의사소통은 또래 관계,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 관계에서도 친구와 놀이하는 그런 기회도 연습 기간도 많이 적었고 그런 환경도 많이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그런 모델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놀아주는 걸 많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성 발달로 인해 가지고 친구들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놀이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3살, 4살, 5살도 조금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코로나 이 팬데믹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헤쳐나가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조심하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자극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발달 시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3살이면 3살, 4살, 5살. 요 시기에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자극들, 신체 활동들,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여러 가지 연합되어 있는 이런 유기적인 어떤 이런 관계들이 이 발달 시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기를 놓치면,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지난번에 상담을 한번 오셨는데,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 그런 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아이와 캠핑도 하고, 근데 캠핑장도 가면은 캠핑촌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캠핑을 정말 가려고 자연적인 어떤 걸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약간 정말 캠핑장,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캠핑장이 아니라 정말 캠핑을 할 수 있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이런 걸 찾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막 다녔대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자연과 친해지고 물놀이, 뭐 흙도 만져보고 나무도 만져보고 이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람들을 피해서 일단 코로나는 전염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치사율이 많이 높은 전염병은 아니었잖아요. 기존의 어떤 그런 전염병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제 이 상황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많이 이제 사망도 하셨고 그렇잖아요. 가슴이 아픈 그런 가족마다 다 그런 스토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정말 그 발달 상황에 맞춰서 정말 좋은 자극을 주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지혜롭기도 하시고, 참 대단하시다. 용기가 필요했겠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조심해서 다녔으면 됐지라고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갈수록 그 전염의 어떤 그런 그 심화도가 조금 적어서 발병이 되어도 조금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잖아요.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전적인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교실 안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이러지? 라는 것 중에 가장 크게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스트레스 받으셨잖아요. 특히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제 엄마 또는 어느 가정은 아빠가 더 이제 그걸 많이 본다라고 하면 근데 아까도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는 돌봐야 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꾸 엄마가 아빠가 뭔가를 그걸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고 짜증이 섞인 말로 아이에게 뭔가 계속 상호작용하고 계속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어린이집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은 웬만하면은 다른 일들은 우리 정리할 시간이에요. 우리 줄을 서보자.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험한 상황. 아이가 교구장에 막 올라가거나, 이제 막 매달려가지고 이게 무너지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어떤 친구를 가서 확, 이렇게 할퀴고자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선생님은 달려가가지고 안 돼! 하고 소리를 외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놀래요. 그런데 놀리질 않아요. 집에서 워낙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소리를 지르는 걸 많이 아이들이 들어서 전혀 거기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올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큼 큰 소리로 얘기해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무감각한 상황이 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몽이쌤도 그렇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이제 이 코로나 시기가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의 시기가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조심하면서 특히 어린 연령의 이 아이들은 그 발달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발달 시기에 좋은 자극을 주고 아이가 꼭 배워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업들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발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지금 태어나서 지금 3살, 4살, 5살 이 아이들은 그 좋은 자극을 많이 못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힘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름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성인이니까 그 시간들을 마련하시고 푸시고 그러시면서 어린 연령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성숙하신 우리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아이가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음 시기를, 다음 기회를,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우리 몽이쌤 같이 우리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